예,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진옥입니다. 자,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죠. 보면 여기에 보면 참 기술의 발전이 무인 자동차, 심지어는 뭐 항공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일반 자동차를 타고 듯이 개인용 이러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뭐 이동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뭐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더니 요사이 이제 여러 자동차가 뭐 출고가 많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는 중고차 가격이 뭐 비싼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람들이 거의 없이 무인 생산 공장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도 있고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산 라인에 보면 사람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 로봇이나 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우리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팜,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IT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전통 산업과 접목되어 가지고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들은 생활에 여러분들 나이 굉장히 쉽게 접하고 또 일상 가운데 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건강하고 대부분은 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라는 것에 대해서 야 그거 뭐 그렇게 절박할까? 그렇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투자의 한 40% 정도가 이 헬스케어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이 헬스케어 분야가 많은 관심과 또 이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왜 그럴까? 이런 것을 이제 출발을 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도 드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헬스케어가 참 야,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도 저쪽에서 좀 새로운 사업, 솔루션, 아이디어를 통해서 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한번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제 나름대로 오늘 두 시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헬스케어가 참 왜 중요한가 보면 참 요사이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뭐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에서 보시면 OECD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0년대 보면 20살에서 46세에 대한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0%가 안 넘었던 그런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2025년이 되면 이게 30%가 넘고 2050년이 되면 60%가 넘을 정도로 초고령 사회로 우리가 이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고령 사회가 여기 보는 대로 OECD 평균이 우리보다 더 높고 미국, 독일, 일본이 높지만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저 뭐 OECD 평균을 훨씬 웃돌고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 표가 이 표는 우리가 기대 수명과 연도별 연령별 인구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대로 앞에서 본 대로 이게 이제 앞에는 20세부터 46세하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이 표에서는 연도별 연령별 인구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는가 이렇게 쭉 보시면 어, 1970년부터 2040년을 쭉 보면
사실 0세부터 14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것은 그 뭐랄까요? 저출산의 영향이 있고 그에 반해서 고령화된 인구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옆에 보여지는 대로 65세 이상 인구가 그 계속 늘어나서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걸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출범하는 정부에서도 어떻게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이제 인구가 아무래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게 인구 비율이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진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2017년에 노인 진료비 비율이 40.9%로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시장은 저희처럼 이제 기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많은 기업들이 과연 비용이 어디로 이전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항상 보면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디맨드 풀, 수요가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이 집중되고 또 많은 투자가 이제 이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보시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 노인에 대한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그가 병행해서 진료비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요건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자료를 보시는데 2010년과 2015년, 2020년 5년 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이 추세를 한번 보시면 치료비가 68%, 63%, 57%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는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줄어들고 그에 비해서 진단, 그 다음에 예방, 사후관리는 점진적으로 늘지만 특히 진단과 예방은 계속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헬스케어가 아프고 병이 났을 때 치료해서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는 차원으로 비중이 점점 옮겨가고 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도 수발되겠죠. 여러 가지 고통도 따르고 이런 부분들을 예방이나 진단 차원에서 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또 비용 측면에서도 적게 들기 때문에 과거의 치료 중심에서 이제는 진단과 예방으로 이렇게 이제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